정주영, 맨땅의 헤딩 시리즈 2040 세대를 위한 불굴의 창업 앤드 재기 2부. 해봤어? 얘 심리학 불가능의 질문을 던지다. 이봐, 해봤어? 이 짧은 질문에는 정주영 회장의 모든 인생 철학, 즉 불가능의 장벽을 마주했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던 그의 강철 같은 심리 기제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신용을 자본으로 바꾼 청년 정주영의 치열한 기반 다지기를 들었다면 2부에서는 그가 건설과 중공업이라는 거대 산업을 개척하며 세계 경제의 거인으로 우뚝 섰던 40대와 50대의 역동적인 도전을 따라갑니다. 자본, 기술, 경험. 삼박자가 모두 없었던 최빈국의 사업가. 그가 어떻게 서구 선진 기업들이 장악했던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선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수는 통찰력과 불가능을 역이용하여 대담하게 실행하는 압도적인 의지에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업이나 인생 앞에 넘기 힘든 리스크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면 이 2부의 이야기는 주저하는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1. 500원짜리 지폐 신화 냉혹한 금융가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담보하다.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변변한 조선소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기술 인력이나 자본력조차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의 머릿속에는 이미 울산 미포만의 드넓은 백사장 위에 거대한 조선소가 웅장하게 서 있는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외자, 유치가 절실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금융가는 냉혹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금융가의 거장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단지 돈의 논리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가난한 동양 국가의 사업가가 허풍을 떨고 있다는 노골적인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주영의 웅변과 미래 비전에도 불구하고 은행 회장은 차갑게 현실을 짚었습니다. 정 회장, 저는 당신의 열정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당신의 나라는 조선 경험도 축적된 기술력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제시한 조선소 부지인 울산 백사장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저 모래와 바다뿐인 황무지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배를 지을 선박의 수주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액의 차관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담보로,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신뢰를 구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담보를 제시하십시오. 질문은 단순한 금융 문의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무시였습니다. 이 순간 정주영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500원짜리 한국 지폐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500원. 영국 금융가들에게는 하찮은 종이 조각처럼 보였을 그 지폐 속에는 한국 역사 5000년의 자존심, 임진왜란 당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림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소의 쾌활함 대신 뼈속 깊이 단단한 강철 같은 확신이 담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런던의 차가운 회장실 전체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십시오, 회장님.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어 바다를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지금 잠시 가난하고 지금 잠시 기술이 부족할지언정 우리에게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 신념과 우리 조상이 지켜낸 민족의 긍지를 담보로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땅이 없다고요? 저는 차관을 받는 즉시 울산의 그 모래밭에 흙을 부어 땅을 만들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려와 밤낮 없이 배울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돈을 갚고 약속된 기한 안에 최고의 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패기와 단순히 돈이 아닌 민족의 자부심을 담보로 내건 대담한 설득은 지극히 합리적인 금융가 회장의 마음마저 움직였습니다. 은행은 그의 개인적인 신뢰를 넘어 패배를 모르는 이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정주영은 단돈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수천만 달러의 차관을 유치하는
전설적인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이는 자본의 결핍을 압도적인 정신력과 창의적 설득으로 극복한 위대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 불가능한 기한을 역이용한 속도전의 신화. 1970년대 중반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라는 당시로서는 20세기 최대의 역사를 수주하며 세계 건설 시장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공사는 단순히 규모가 큰 것을 넘어 당시의 기술력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난이도였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환경. 사막의 온도는 섭씨 50도를 훌쩍 넘었고 뜨거운 모래 폭풍은 장비의 움직임을 마비시켰습니다. 인부들의 체력은 순식간에 고갈되었고 건설의 필수적인 담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물류지옥.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전 세계에서 바다를 통해 운송되어야 했으며 현지 조달은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은 이 공사에 최소 4년 6개월을 제시했지만 정주영은 34개월이라는 파격적인 납기 기한을 약속했습니다. 이 속도는 서구 건설사들에게는 미친 짓 또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무모한 도박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주영은 이 불가능한 기한이야말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간파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단순화와 속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복잡하게 자재를 조달하고 조립하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전통 방식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조립하다가는 34개월은커녕 5년도 넘길 것이다. 모든 것을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간다. 그의 혁명적인 해결책은 해상건설 및 모듈화 공법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울산의 조선소와 중공업 공장에 명령하여 주베일항에 필요한 거대한 교량 상판, 콘크리트 구조물, 심지어 부두 시설의 일부까지도 통째로 미리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완벽하게 조립 가능한 메가 블록 메거 블라크 형태로 만든 후 이를 초대형 선박에 싣고 2만 킬로미터가 넘는 먼 바닷길을 항해하여 사우디 현장까지 수송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저 이 거대한 블록들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제자리에 안착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공법은 당시 토목 공학자들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혁신이었습니다. 또한 극한의 환경 문제도 그의 집념 어린 관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인부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선박을 개조한 이동식 담수 공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설비를 배에 싣고 공사 현장 근처에 띄워 인부들이 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했지만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집념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승리였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34개월 만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당초 4년 6개월을 예상했던 경쟁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와 창의적인 역발상이 만들어낸 이 성공은 한국 건설업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으며 현대건설을 단순한 아시아의 기업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사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주영에게 불가능한 기한은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강요하는 도구이자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였던 것입니다. 3. 폰이 신화기술적 굴욕을 독자 개발의 에너지로 전환하다. 1970년대 중반 정주영은 또다시 모두가 말리고 비웃는 분야, 즉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동차 기술에 있어서는 완벽한 후발주자였으며 국내외의 냉소적인 반응은 극에 달했습니다. 배나 만들던 사람이 무슨 자동차냐? 엔진은 고사하고 차체 볼트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술적 열등감은 한국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은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 포드사에 기술 제휴를 요청했으나 그들의 대답은 당신들처럼 후진국은 그냥 부품이나 조립해서 팔아라.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모욕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이 굴욕은 정주영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강철 같은 자존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기술적 종속을 거부하고 독자 모델 개발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정주영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 돈 주고 사오는 것은 진정한 기술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최고의 자동차 설계 및 생산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그들로부터 기술을 철저히 흡수하도록 독려하며 현대자동차를 독자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개발팀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지만 기술적 난관은 끝이 없었습니다. 설계 도면 앞에서 좌절하고 부품의 수급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마다 정주영은 현장에 나타나 특유의 "이봐, 해봤어?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왜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는가? 끝까지 시도해봤는가?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보았는가?" 라는 도전 의지를 촉발시키는 강력한 스위치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다시 시험했고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단 19개월 만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모델 포니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포니의 탄생은 단순한 자동차 한 대의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도 해낼 수 있다는 기술적 자존심의 상징이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국민들에게 경제 발전의 자신감을 심어준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주영은 기술적 열등감과 외부의 냉소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철 같은 집념과 애국심으로 극복해냈으며 이는 제조업 후발주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4. 고정관념의 파괴자 서산간척지 폐유조선 공법의 기적적인 통찰. 정주영의 난관 돌파 심리학이 가장 독창적이고 천재적으로 발휘된 사건은 1980년대 충청남도 천수만의 서산간척지 물막이 공사였습니다. 총 5km에 달하는 이 간척 사업은 농경지를 확보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지만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최종 물막이 공사 구간이었습니다. 문제의 물막이 구간은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났고 썰물과 밀물이 만나는 유속은 무려 초당 8m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맹렬한 물살이었으며 마치 협곡을 지나는 폭포와 같은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토목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기존의 공법인 거대한 돌덩이나 바위를 던져 넣는 방식으로는 던지는 족족 물살에 휩쓸려 수많은 자본과 노력만 바다에 수장될 위기였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절망에 빠졌고 공사는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 나타나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나 도면 대신 오직 맹렬하게 흐르는 물살과 자연의 힘 그 자체만을 응시했습니다. 전통적인 토목 기술자들의 접근 방식은 이미 실패했으므로 그는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문득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화면에서 폐선 관련 보도를 보고 번뜩이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흐르는 유속을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다면 유속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방패를 통째로 가져와서 길을 막아버리면 되지 않겠나? 라는 단순하지만 파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바로 사용기한이 지나 고철로 팔릴 운명이었던 낡은 유조선 2척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조선들의 선체에 돌과 흙을 채워 무게를 극대화한 후 유속이 가장 빠른 물막이 구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통째로 침몰시켜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법은 당시 토목 기술자들에게는 황당무계한 미친 짓처럼 들렸지만 정주영은 특유의 자신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봐,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만약 실패해도 유조선은 고철로 팔면 된다.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조차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결과는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도 뚫지 못했던 맹렬한 물살을 단 6개월 만에 막아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공법은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정주영의 천재적인 난관 돌파 능력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정과 관습이 아닌 가장 효율적이고 대담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혁신적인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5. 2040 세대를 위한 2부의 핵심 교훈 불굴의 심리 전략과 창의적 리스크 관리. 정주영 회장의 2부 인생은 끊임없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역동적인 심리 전략의 기록입니다. 그의 성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40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심오하고 실천적인 교훈을 전합니다. 두려움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정주영은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왜 안 된다는 거지? 어디까지 시도해봤지? 라는 질문 하나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어떤 프로젝트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 보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도조차 하지 않은 두려움은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난관은 스케일을 키워 단순화하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작은 것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폐유조선 공법처럼 문제의 스케일을 완전히 키워 가장 단순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난관은 우리에게 왜 항상 관습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혁신을 강요합니다. 결렬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자본과 기술의 결연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0원짜리 지폐 신화처럼 창의적이고 압도적인 설득 전략을 만들어내도록 강요하는 원천입니다. 정주영에게 결핍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리스크 앞에서 좌절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청춘이 겪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험대일 뿐입니다. 정주영처럼 고정관념을 부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봐, 해봤어? 2부 해봤어? 의 심리학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불가능을 극복하는 파괴적인 심리 전략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 운명의 공식에서는 그가 어떻게 소떼 방북과 같은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사명까지 사업 영역으로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관통했던 운명의 공식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